580만 원 주고 명품 결혼 반지를 할까? 아니면 150만 원에 종로에서 반지를 맞출까? 라는 사연입니다. 생각보다 심오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 간에 생각이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돈을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려요. 저는 1차 목표로 28억을 55세 퇴직 시까지 모으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뉴스 기준 은퇴 가구가 적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계산했을 때 28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약간 T죠. 저도 T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해봐. 이렇게 몇 년 동안 얼마 필요할지. 그러기에 젊어서 고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자친구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 덕에 이런 고민을 좀 덜하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 잡고 스드메 잡고 이거저거 준비하면서 결혼 반지로 맞출 반지를 고르다가 이견이 생겼어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서로 성격에 끌려가지고 2년 반 정도 만났는데 준비하면서 얘기를 할 때 여자친구가 처음에 명품 반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티파니, 부쉐론, 까르띠에 이런 브랜드들을 얘기하면서요. 저는 처음부터 종로에서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보고 결정해보자로 의견이 정해졌죠. 먼저 가본 백화점에서는 부쉐론 한 개에 28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반지를 여자친구가 골랐습니다.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종로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반지로 150만 원 정도에 맞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종로로 갔는데 종로에서도 한 개를 정했습니다. 저희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자친구, 아니 같이 맞추고 계속 낄 결혼 반지니까 브랜드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부쉐론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 부쉐론으로 가자. 저는 다르게 얘기한 거죠. 종로에서도 마음에 드는 반지를 할 수 있었지 않냐. 종로에서 하자. 대신 그 금액을 아껴가지고 신혼여행은 칸쿤으로 가는 거 어때? 부쉐론을 하고 싶으면 해. 대신에 신혼여행은 발리로 가자. 여자친구,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합쳐봐야 나중에 몇백만 원 정도 차이인데 그거 아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신혼여행처럼 눈치 안 보고 길게 다녀올 수 있는 건 또 없지 않냐. 저의 의견입니다. 남자친구, 첫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으는 돈이 되게 중요해. 조금 더 좋은 거 하려다가 예산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고. 결국 서로 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저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그냥 한번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눈 딱 감고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잘 조율을 해가지고 종로에서 반지를 맞추게 하는 게 나을지. 결혼을 하고도 돈 모으느라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은 반지라도 맞춰가지고 위안을 삼도록 해줘야지 결혼 생활이 순탄할지 고민이 됩니다. 반지 가격 차이는 310만 원입니다. 한 달 월급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늘 이런 식으로 인생에 한 번뿐인에 휘둘려가지고 조금 소비가 늘어나는 여느 가정과 같게 될지 주거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저희 커플상 저축액을 조금 더 높여놔야 될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몇백짜리 반지를 정하면서 저와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챙겨봤는데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20대 후반이고요. 현금성 자산이 한 8,500만 원 정도 있고 세후 440인데 저축을 350이나 하는 분입니다. 여자분은 이제 30대 초반이시고 현금성 자산이 1억 5천 정도 있으시고 세후 330을 받으셔가지고 저축을 200 정도 하시는 분이고요. 자, 이런 분들의 사연인데 결혼 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대결남 사연이었고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20시간 만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2만 명이 투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완전히 나름 핫한 주제였는데 이 퍼센트도 42대 58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댓글 보면 재밌어요. 뭔가 그 남녀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부녀가 되신 분과 미혼의 어떤 그 의견차, 시각차도 있고 유부남과 또 미혼남의 그 아까 온도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 팽팽하게 이렇게 접전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제가 먼저 내리겠습니다. 뭐냐? 결론은 580만 원짜리 명품 반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이런 결혼식에 너무 허례허식에 쓰지 말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명품 반지를 사는 게 좋냐? 아니 종로 가가지고 150에 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사연자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왜 명품 반지를 사자고 하는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명품 반지를 사자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여기서 좋은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자친구가 명품 반지를 왜 사고 싶을까요? 이 지금 사연 신청자는 뭔가 이 부잣집 딸이어서 소비 개념이 저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20대 극후반이고요. 30대 극초반입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지금 남자분이 세후 440이고요. 월 저축액이 350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거의 80%를 저축하는 분이에요. 이 80%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끼고 아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자분 보면은 330을 받아가지고 200 정도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도 60%를 저축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분도 저축을 좀 하는 분이고 남자가 이 정도로 아끼는데 전혀 꺼리낌이나 어떤 그 불만이 별로 없는 분이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현금 자산이 얼마예요? 1억 5천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8,500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이 60%고 현금 자산이 1억 5천이면은 거의 이분이 혼자 모았다고 치면 1년에 한 2,400 정도 모으는 거니까 한 6년 이상 모은 거예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어떤 소비의 유혹도 많았을 텐데 30대 초반이면 20대 한 중반부터 일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안 쓰고 안 먹고 잘 모은 거예요. 잘 모아가지고 꾸준히 모아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있는 상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이 명품이라는 거를 막 너무 갖고 싶고 어떤 사치스러운 사람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미혼인 분들은 이 여자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유부남들은 좀 알아. 뭐냐면 이 여자들의 사회생활에서 이 결혼이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이벤트죠. 이벤트인데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초집중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엄청 오지랖을 부리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 빅 이벤트입니다. 뭐냐? 주변에서 내가 좀 결혼한다고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이 끊이지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집은 어디로 얻어? 시댁은 어때? 괜찮아? 나름 노후 준비 좀 되셨어? 그다음에 이번에 뭐 받았어? 너 뭐 받았어? 프로포즈 뭐 받았어? 뭐 선물 뭐 받았어? 신혼여행 어디가? 그다음에 왜 결혼해? 왜 결혼해? 굳이 왜 결혼해까지 가요. 뭐냐면 뭔가 질문들을 다 받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들은 이제 그 질문에 대응하기 바쁩니다. 대응하기 바빠. 그런데 이 주변에서 공격이 날카로움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떤 수준이냐?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혼인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 정말 결혼 잘하는 거 맞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증명해봐. 너가 결혼을 잘했다는 걸 우리한테 증명해. 라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약간 압박감이 있다. 자, 근데 이 하필 여자친구 직장이 여초회사예요. 극여초회사. 그러니까 더 심하겠죠.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너 결혼 잘하는 거 맞아? 야, 너 나이도 아직 어린데 왜 그래 너 도대체. 야, 다시 생각해봐. 너 뭐 받았다고? 너 어디 간다고? 너 집이 어디라고? 이런 질문을 계속 받는다. 그래서 이게 안 봐도 뻔합니다. 거의 지금 이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이제 지옥의 행군 중일 텐데 저축을 60% 하죠. 저축을 60% 하니까 한 달에 한 13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되게 착실하게 쓰는 거예요. 나름 착실하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580만 원짜리 반지가 갖고 싶은 걸까? 뭐 물론 갖고 싶은 것도 맞겠죠. 갖고 싶기도 하겠죠. 이쁘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게 순수하게 가지고 싶어서 내가 꼭 끼고 싶어서 과연 이게 사고 싶은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 뭐냐? 여자친구의 의도는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이 직장에서 하도 물어봐. 왜냐면 극여초회사니까. 그리고 너 뭐 받았어? 뭐 예물 뭐야? 반지 뭐 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이걸 밥 먹을 때마다 물어보겠죠. 그러면 항상 뭐가 따르죠? 뒷말이 따릅니다. 야, 걔 왜 그런데? 굳이 그렇게 결혼할 필요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혼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뒷말 안 나올 수준으로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챙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종로에서도 마음에 드는 반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종로에서 하자. 대신 그 금액 아껴가지고 신혼여행은 칸쿤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이제 이 남자친구분이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 동료들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발리로 가라. 종로에서 반지 맞출 거면은 발리로 가고 그다음에 반지를 좋은 거 해. 반지를 부쉐론 같은 거 해. 괜히 그렇게 그 신혼여행에 돈 써도 결국에 남는 건 반지라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쉐론을 해야 되겠다면은 반지 좋아. 580만 원짜리 사고 신혼여행은 발리로 가자.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반지도 비싼 거 했는데 왜 발리를 가. 이번에 한번 쉴 때 멀리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발리 가지 말고 칸쿤 가. 라고 아마 주변에서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A를 골라도 뭐라고 하고요. B를 골라도 뭐라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자친구가 순전히 이걸 둘 다 원하는 거다. 좋아해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갔다 왔는데 부쉐론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 부쉐론으로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 가격 차이가 310만 원이니까.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310만 원을 더 써야 될까 말까.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댓글들을 보면은 이런 말이 많아요. 나중에 원망 듣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줘라. 뭐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중에 계속 두고두고 원망 받습니다. 뭐 이런 유부남, 뭐 유부녀 이런 분들의 어떤 댓글들로 추정되는 게 막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여자분 있죠? 여자분이 현금성 자산을 1억 5천을 모았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이제 8,500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분이 현금을 6,500을 더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오히려 지금 자산을 더 많이 모았고 이걸 더 많이 가져와서 지금 우리 부부가 이제 합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남자친구가 고민할 게 아닌 거라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사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야,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야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8,500만 원어치뿐이야. 여자친구가 가져오는 건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여자친구가 1억 4천 가져오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여자분도 잘 아꼈고 그리고 이 여자분도 어쨌든 자기의 삶을 잘 살았는데 결국에 우리가 합치는 상황이라면 이분의 결정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8,500밖에 없잖아. 내가 한 5억 넣으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정도의 지분이 없다. 저는 1차 목표로 28억을 55세 퇴직 시까지 모으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포부를 원대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계획 있죠? 55세까지 28억을 모으려면 앞으로 한 25년 안에 한 25년, 27, 8년 안에 28억을 벌어야 돼. 난 지금 8,500 있는데. 그러면 아직 지금 27억 2,5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그 27억을 어떻게 법니까? 혼자 법니까? 아니겠죠. 아마 이 맞벌이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여자친구가 벌어오는 돈과 여자친구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잘 아끼고 모아서 잘 불려 나가서 결국에 50대 중반쯤에는 한 30억 정도의 자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푼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과연 나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여자친구의 도움 없이. 제가 봤을 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친구들한테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아까도 그 성격이 되게 잘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축도 잘해. 그리고 현금도 한 1억 얼마 모아놨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성격도 좋고 착실히 돈도 잘 모아가지고 좋다라는 식으로 여자친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번 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뭐 주거비를 세이브할 수도 있고 뭐 저희 커플은 저축액을 더 높여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지금 80%를 저축하는데 여자친구는 60%밖에 안 해요.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28억을 모아야 되는 남자니까. 그럼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이 여자친구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설득이라는 게 되면 좋지만 설득이 안 되더라도 결국에 같이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은 인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나는 반지도 안 사고 그냥 이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빨리 28억 모으자라고 동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자친구의 돈과 수입 없이 그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2년 반을 만났고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저축도 60%씩 꾸준히 하시는 분이고 1억 5천까지 모아왔어. 그럼 이런 여자분을 다시 만날 확률이 높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자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불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결혼 직전에는 불만인 부분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 다음번 만나는 남자는 그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애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좋은 남자를 만난다?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여자를 만난다? 이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경제의 공동체거든요. 이 목표라는 거는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부하 직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도 동의를 하고
나도 동의가 되는 그 적정선을 맞춰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남자친구가 잘못했어요라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반지 사는 걸 후회할 확률은 거의 뭐 95%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여자친구는 반지를 사겠지만 후회할 것이다. 왜 그러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결혼 직전이 가장 날씬할 때입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도 결혼할 때 양복을 맞췄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결혼할 때 맞춘 양복 있죠? 다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말랐기 때문에 이때 사이즈로 맞춰 놓잖아요. 못 입어 이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 직전이 가장 살을 막 빼. 엄청 빼. 막 피골이 상접하게 막 뺍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쫙 쪄. 이게 보통의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지라는 게 특히 이제 부셔론 같은 거는 이제 두툼한 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잖아요. 반지가 안 들어가. 대부분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지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한 2, 3년 지나면은 이제 애를 낳습니다, 보통.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 태어나면 반지는 절대 못 껴요. 애가 이제 상처가 나기 때문에 못 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지를 사는 거는 그냥 잠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못 낀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게 그 유부녀이신 것 같아. 추정되는 분들이 댓글 단 걸 보면은 차라리 목걸이 사라. 이게 얼마나 빛나는 조언입니까? 반지 사지 말고 목걸이 사세요. 왜? 목걸이는 웬만하면 맞거든. 근데 이제 반지는 안 맞아. 그래서 이 목걸이를 사라는 요 조언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왜? 나는 이미 반지를 봐버렸거든. 자, 거기다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반지 살 돈, 이게 500만 원이었어? 야, 그러면 이거 어차피 맞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차라리 가방 사가지고 결혼식장에 들고 다니고 이럴 걸 하는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가방이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여자분들은. 근데 이제 반지, 뭐 목걸이 이런 거는 티가 잘 안 나. 겨울에 잘 안 보이고. 근데 가방은 항상 추워도 들고 다니죠. 자,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는 이거예요. 반지만 좋아. 지금 반지만 좋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착실하게 아껴가지고 이제 그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이제 불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지만 좋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뭐 좋은 걸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반지가 아무리 좋아봐야 사실 티가 안 나요. 티도 안 나고 그러면은 처음에야 뭐 비싼 반지 샀다, 뭐 이쁘다 이런 얘기 듣지 나중에는 내가 이 반지 끼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칸쿤 얘기도 했는데 이 칸쿤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칸쿤 가야지 뭐 거기 왜 안 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칸쿤을 가기 위해서 태어난 여자 같아. 이런 생각을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칸쿤이 멕시코였나? 뭐 이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칸쿤은 가야 돼. 막 이런 그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칸쿤 갑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칸쿤 갔다가 힘들어서 되게 후회했어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로였어요라고 말은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비행기가 너무 멀거든요. 편도가 19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착이 된다거나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비즈니스를 타고 뭐 멀리 편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 분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코노미 타고 가겠죠? 그러면 이코노미를 타고 편도 19시간으로 경유해가지고 가면은 도착해가지고 한 거의 뻗어 있어야 되죠. 이제 돌아갈 때 벌써 이제 앞날이 막 캄캄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칸쿤 간다? 뭐 좋지만 과연 칸쿤을 갈만 할까? 왕복 40시간을 내가 투자할 만큼 정말 좋은가?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반지도 사시고 칸쿤도 가는 걸 뭐 추천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 뭐 경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있고요. 반대로 이건 꼭 좀 찝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이 몇백짜리 반지를 정하면서 저와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남자친구분이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둘이 잘 만났으니까 뭐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아마 그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포기를 하면은 아마 회사에서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 여초 회사고 거기다 어느 정도 뭐 경제력도 있고 그동안 뭐 아껴서 모았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은 한 번뿐인 결혼인데 왜 그걸 안 해? 뭐 너 왜 칸쿤을 안 가? 왜 발리를 왜 가? 너 왜 종로에서 그 반지를 왜 맞췄어?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할 건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비하면은 뭐 어차피 뭐 원한다면은 뭐 310만 원 더 써가지고 반지 사고 뭐 여행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310만 원의 손해는 뭐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신혼여행 갔다 온 뒤부터 열심히 좀 아껴 보시면 뭐 큰 틀에서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안 가고 아끼고 뭐 조금 더 멘탈이 더 강해가지고 뭔 상관이 하면서 지내시면 뭐 가장 뭐 금전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를 쓴다고 해서 지금 어떤 플랜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제 조언을 좀 고려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득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인정하고 여자친구 돈으로 여자친구가 반지를 사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맞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